여러분은 지금 돈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은행에 있다, 적금에 넣어뒀다,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합니다. 휴가를 가는 동안에도 돈이 불어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에도 자산은 커져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투자습관 채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워런 버핏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그 버핏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카콜라를 샀다, 애플을 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버핏이 어떻게 돈을 자기 대신 일하게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이 단순한 문장이 그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브로커였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일자리를 잃었고 작은 증권회사를 직접 차렸습니다. 어린 버핏은 아버지의 사무실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벽에 걸린 주가판을 보면서 숫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숫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숫자들 뒤에 실제 회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버는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버핏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회사를 조금씩 소유하면 그 회사가 나 대신 일해주겠구나. 어린 시절 버핏은 돈에 대해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돈을 받으면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이 시간이 지나면 얼마가 될 수 있는지를 계산했습니다. 이발을 하러 가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발비로 쓰는 이 돈이 30년 후에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재의 1달러와 미래의 1달러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오늘 쓰는 돈은 단순히 오늘의 가치만 잃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이 일할 수 있었던 수십 년의 시간도 함께 사라집니다. 버핏은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회비용은 단순한 경제학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소비에는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다. 그 대가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이 생각은 버핏의 평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된 후에도 같은 집에 살았고, 같은 차를 탔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구두쇠가 아니라 투자자였습니다. 쓰지 않은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일하러 간 겁니다. 1967년 버핏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립니다. 내셔널 인뎀니티라는 보험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당시 가격은 860만 달러였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오마하의 작은 보험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섬유회사의 소유주가 갑자기 보험회사를 사는 거지? 하지만 버핏은 보험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플로트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보험료를 먼저 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짧으면 몇 달, 길면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그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험회사의 금고에 그냥 놓여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돈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될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보험회사를 소유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 있다. 그것도 이자를 내지 않고 오히려 고객들이 보험료를 내면서 돈을 맡겨주는 겁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채권을 발행해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플로트는 다릅니다. 잘 운영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보험 영업 자체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공짜 레버리지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으로 투자하면서 비용을 내지 않는다. 이보다 좋은 구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셔널 인뎀니티 인수 후 버핏은 보험 사업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더 많은 보험회사를 사들였습니다. 플로트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백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로,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의 플로트는 1,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은 버핏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 돈은 일을 합니다. 코카콜라 주식을 삽니다. 애플 주식을 삽니다. 좋은 기업들의 지분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버크셔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것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자기 돈으로도 투자하고 다른 사람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한다. 그것도 이자 없이. 그리고 그 돈들이 모두 버핏을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버핏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1966년 버핏은 호우실드 콘이라는 백화점 체인에 투자했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오래된 백화점이었습니다. 가격이 싸 보였습니다.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았습니다. 버핏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업 자체가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교외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쇼핑몰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오래된 백화점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싸게 샀지만 그 회사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싸게 사도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3년 만에 그 투자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얻은 것도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버핏은 이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싸게 사는 것보다 좋은 사업을 사는 게 중요하다. 아무리 싼 가격에 사도 나쁜 사업은 나쁜 사업이다. 돈이 일하게 하려면 좋은 일터가 필요하다. 이것은 버핏의 투자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초기에 버핏은 싼 주식을 찾았습니다. 담배꽁초처럼 버려진 주식을 주워서 한 모금 빨고 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우실드 콘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좋은 사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 훌륭한 기업을 소유하면 그 기업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준다. 찰리 멍거가 이 변화를 가속화했습니다. 멍거는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당한 회사를 싸게 사는 것보다 훌륭한 회사를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게 낫다. 버핏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투자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훌륭한 기업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버핏은 몇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째, 경쟁자가 쉽게 따라올 수 없어야 한다. 버핏은 이것을 경제적 해자라고 불렀습니다. 성 주위에 파놓은 물길처럼 적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브랜드일 수도 있고, 특허일 수도 있고, 규모의 경제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많은 자본 없이도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고, 장비를 계속 사야 하는 사업은 피했습니다. 그런 사업은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에 넣어야 합니다. 주주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듭니다. 셋째, 예측 가능해야 한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이 사업이 존재할지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유행을 타는 사업, 기술 변화에 취약한 사업은 피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제품, 계속 필요로 하는 서비스. 그런 사업을 찾았습니다. 이런 기업을 소유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업이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 돈으로 더 많은 기업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자산이 불어납니다. 버핏은 이것을 눈덩이 굴리기에 비유했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젖은 눈과 긴 언덕. 젖은 눈은 좋은 기업입니다. 긴 언덕은 시간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래 들고 있으면 눈덩이는 저절로 커집니다. 버핏은 이 방식을 수십 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핏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미팅이 별로 없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이메일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의 일과 대부분은 읽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신문을 읽고 잡지를 읽고 기업 보고서를 읽고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회의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다릅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읽고 생각하는 데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돈이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버크셔 산하에 수십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각 회사에는 유능한 경영진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돈을 벌어옵니다. 버핏은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돈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사람을 잘 뽑아 놓으면 사람이 일합니다. 좋은 기업을 사놓으면 기업이 돈을 벌어옵니다. 버핏은 이것을 시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부자다. 그리고 그 자유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모든 거라면 시간은 절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면 다릅니다. 시간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버핏은 1957년에 투자 파트너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출발 자금은 10만 5천 달러였고 그중 버핏 자신의 돈은 100달러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친척과 지인들에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는 연간 수익률 목표를 다우존스 지수보다 10% 높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13년 동안 매년 달성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29%가 넘었습니다. 단 한 해도 손실을 내지 않았습니다. 1969년 그는 그 파트너십을 청산합니다.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좋은 투자처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파트너들이 아쉬워했지만 버핏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파트너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줬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으로 받거나.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주당 43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때 버크셔 주식을 받은 사람들 중 아직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버크셔 A클래스 주가는 70만 달러가 넘습니다. 43달러가 70만 달러가 된 겁니다. 55년 만에 1만 6천 배 이상 오른 겁니다. 이게 돈이 일한 결과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55년 동안 일했습니다. 버핏이 운용하는 버크셔라는 시스템 안에서 버핏은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첫째, 미국에서 태어난 것. 둘째, 복리의 힘을 일찍 이해한 것. 셋째, 오래 살아온 것.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버핏 재산의 대부분은 60세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전체 재산 중 95% 이상이 65세 이후에 축적됐습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게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커집니다. 버핏은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30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1년 만에, 3년 만에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고 위험한 투자를 하고 단타를 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급함은 실수를 부르고 실수는 손실을 부릅니다.
한번 큰 손실을 내면 복구하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택했습니다. 버핏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게 장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핵심을 찌르는 말입니다. 돈이 일하게 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합니다. 원금을 잃으면 일할 돈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복리도 없고 시간의 마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버핏은 위험 관리에 집착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투자라도 잃을 가능성이 높으면 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기다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을 쥐고 있었습니다. 버핏은 야구에 비유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스트라이크가 없는 야구와 같다. 아무리 많은 공이 와도 원하는 공이 아니면 안 쳐도 된다.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다. 완벽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완벽한 공이 오면 그때 힘껏 휘두르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바꾸고 뭔가 하고 있어야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의 투자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버핏의 투자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60년 넘는 투자 인생 동안 큰 투자 결정은 25번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읽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 때만 크게 베팅했습니다. 이것도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은 기회가 아니면 돈을 묵혀두는 것,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 기다림도 전략이라는 것. 버핏은 1974년에 유명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는 주식 시장이 폭락한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렘에 있는 남자 같은 기분이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주가가 폭락해서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버핏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일할 좋은 기회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폭락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까봐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버핏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더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식을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기업의 일부로 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은 경기가 나빠져도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폭락장은 그런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버핏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팔 때 샀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는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그는 조심했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그를 다른 투자자들과 구별지었습니다. 버핏의 삶을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보입니다. 그는 평생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고 적당한 가격에 사고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또 좋은 기업을 샀습니다. 이 사이클을 6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화려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원칙을 지루할 정도로 오래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머지를 해결해 줬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복리의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1년에 10%, 20%. 큰 금액이 아니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 수익률로 40년을 유지하면 원금은 45배가 됩니다. 20% 수익률로 40년을 유지하면 원금은 1400배가 넘습니다. 버핏은 60년 넘게 연평균 20%에 가까운 수익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26살에 100달러로 시작한 사람이 9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같은 일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신문을 읽고 보고서를 읽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좋은 기회가 오면 샀고 산 것은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의 본질입니다. 내가 직접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복리가 알아서 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돈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만약 전자라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위해 일하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체력이라는 한계입니다.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상 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일하는 삶은 다릅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돈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돈은 나이가 들지 않습니다. 돈은 24시간 365일 일할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일찍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기다렸습니다. 당장 쓰고 싶은 유혹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들이 일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버핏처럼 수백억 달러가 없어도 됩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매달 월급에서 일부를 떼어 놓으십시오. 그 돈을 좋은 곳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돈이 일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1년 후에는 별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5년 후에도 여전히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복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돈을 벌어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버핏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간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작하면 내일보다 하루 앞섭니다. 이번 달 시작하면 다음 달보다 한 달 앞섭니다. 올해 시작하면 내년보다 1년 앞섭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버핏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일찍 시작하라. 그리고 계속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좋은 곳에 돈을 넣고 오래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돈이 알아서 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좋은 곳이 어딘데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데요? 버핏은 이런 질문에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인덱스 펀드가 최선이라고,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넣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미국 경제 전체가 여러분을 위해 일한다고, 물론 개별 기업을 분석할 시간과 능력이 있다면 직접 투자해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넣고 건드리지 않으면 됩니다. 버핏은 자신이 죽으면 아내에게 남길 돈의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자기 아내에게 인덱스 펀드를 추천한 겁니다. 그만큼 단순함의 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곳에 돈을 넣고 오래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돈이 일합니다. 시간이 일합니다. 복리가 일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여러분도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에서 돈이 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좋은 자산을 사고 오래 들고 있고 시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복리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느리게 느껴져도 10년, 20년이 지나면 결과가 쌓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고 계속하는 것이고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버핏은 94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오마하에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돈은 그가 잠자는 밤에도, 신문을 읽는 아침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도 그렇게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